이어서 두 번째 이슈,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 쪽에서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SK하이닉스이고 사실 오늘 보도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일 것이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좀 그 주가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뭐 예. 자세한 내용도 함께 보시죠. 그 언론사는 아니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텐데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조사 기관으로 이제 유력한 곳인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로 이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SK하이닉스가 D램에서 삼성전자 제치고 최초 1위가 됐다고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가 된 것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여기에 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이 HBM4 16단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도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 HBM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낸드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D를 갖다 8장을 묶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12장을 묶었다가 이번에 HBM4를 갖다 내놓을 때는 HBM4는 이제 12장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12장 내는 것도 속도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럼 12장에서 더 나가서 16장 내놓자. 16장 내놓으려면 어떻게 되냐? 같은 이 JDEC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반도체 표준을 해주는 곳에서 그 HBM에 대한 두께를 갖다가 높이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다 보니까 12장에서 16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했던 12장 붙인 공간을 갖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2장을 갖다 붙인 공간을 범퍼로 해서 우툴투툴한 돌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기도 차단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완을 했었는데 이거를 갖다 돌기를 싹 없애고 다 같이 바로 붙이자. 바로 붙이자는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최소한 12장에서 16장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 적용된 기술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그 HBM4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괜찮지만 16장 넘어갈 때는 SK하이닉스가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이제 이번에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돌기죠. 범프가 없는 연결 방식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래 기존 강자였던 이 한미 반도체의 입지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프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D램의 각 장에서 뛰어넘는 어느 정도 간격을 벌리게 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이제 장치인데 범프가 있는 한 아까 말씀대로 12장, 16장 넘어갈 때는 한계가 있다. 왜? JDEC에서 그 HBM에 대한 두께가 더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12장에서 16장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범프를 없애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프를 없애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최강자가 어디냐? 네덜란드 배시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범프가 있는 상태에서 최강자였지만 하지만 범프가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기술에서는 배시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미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범프가 없을 때 사실은 없으면 좋지만 그에 따라서 기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아직은 SK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업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안이 그대로 시장에 퍼지게 된다면 시장이 이 사안을 갖다가 수용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네덜란드 배시가 대신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럼 이렇게 좀 범프가 없는 상태로 D램을 붙여야 된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공정이 또 하나 부상하고 있다고요? 어떤 예. 공정이죠? 그러니까 범프를 없애다 보니까 D램 반도체 그 표면에 갖다 바로 붙여야 되니까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물질이 없애는 동시에 D램 반도체 표면이 아주 평탄해야 됩니다. 아주 평탄한 것이 어느 정도 평탄해야 되느냐? 수나노 수준으로 굴곡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탄하게 하면서 이물질을 없애는 공정이 이제 CMP였는데 CMP의 강자가 어디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랑 배시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미 반도체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범프의 강자 그 원래 12단의 강자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바로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공정의 최강자가 배시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업계 현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한미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구나.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갖다가 계속해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게 배시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두 종목이 12단 심사 넘어갔을 때 두 종목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매출과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저희가 2주, 3주 전에 보도드렸었던 이 기사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SK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랑 같이 이제 기술 연대를 하게 됐다. 연구소에 좀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그런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런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13일 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원래 기술센터가 있었죠. R&D 센터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R&D 센터를 확대하면서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능동적으로 손두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엄청 연대를 같이 하는데 물론 삼성전자 끼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만큼은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약간 후발주자처럼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단에서 16단 올라가고 범퍼를 없애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 13일 날 보도했던 SK하이닉스가 왜 능동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다가 기술센터에 능동적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12단에서 16단 넘어가는 그런 어떤 진보와 그런 획기적인 상품에서도 선도자를 갖다가 여전히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야심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